안녕하세요. 네, 미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번 학습지 뒷면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기 학습지 오른쪽 위에다가 복습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지난 시간이라고 하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란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a에서 b까지 x값이 변할 때 그때의 그 변화량, 어떤 것의 변화량?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즉 함수값의 변화량,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었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x값의 변화량을 여기 이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 x, 이거는 변화량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y값의 변화량, 즉 함수값의 변화량인 델타 y,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기호로 사용해 볼 수 있고, 이것을 풀어서 적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x는 a에서 b로 변화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변화량이 뭐다? b에서 a만큼을 빼준 만큼 변화했겠죠? 그 다음에 그 x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y값, 즉 함수값도 fb에서 fa만큼 이렇게 빼진 만큼 변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 한 가지 더 있었죠. 이 b라는 이 숫자를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변화량을 가지고 또 식을 세워볼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x의 변화량 델타 x 그대로 두고 이 b라는 거는 a에서 델타 x만큼 더해서 만들어진 게 이 b이기 때문에 b 대신에 델타 x 더하기 a로서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이 평균 변화율이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함수 fx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a 있고 여기가 a, fa, 자 여기가 b, fb,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왜? 이 보면은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렇게 나누는 거, 요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적어 보면은 a, fa, 네, 요거랑 그 다음에 b, fb, 자 이것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기도 했다. 뭐가?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기도 했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번 단원인 큰 단원의 이름이 미분이잖아요. 미분. 자, 미분 단원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드디어 이 미분에 대한 정확한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이 왼쪽에 적어봅시다. 학습 목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미분의 정확한 의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배울 건데, 자, 미분을 배운다라는 거는 뭔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이름을 미분계수라고 해볼게요. 미분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미분계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는 방법을 배워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개념 정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학습지만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개념 정리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내용이 있고 미분계수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 있죠. 여기 순간에 표시를 좀 해보시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은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느냐. 자,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그 순간에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을 지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여기다가 뭘 써볼 거냐면 지금 빠진 내용이 있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쓸 거냐면 다시 한번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균 변화율을 생각할 거냐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 즉 X의 변화량만큼을 더한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즉 A를 기준해서 A에서 요만큼 더 변화했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변화하는 그 상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즉 이때 평균 변화율을 생각할 겁니다. 자,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갈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을 Y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건 A라는 그 순간에 얼만큼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싶은 거여서 여기 있는 이 변화량을 0으로 가깝게, 즉 A에 가까워지도록 0으로 변화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양이 A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변화량을 점점 줄여서 A로 가깝게 오게끔 하기 위해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즉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거 식으로 다시 풀어서 적어보면 리미트 델타 X, 즉 X의 변화량 0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지금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가는 거니까 변화량, X의 변화량인 델타 X가 분모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F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델타 X에 대한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A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빼주면은 Y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Y의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내보고, 그리고 이 경우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극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극한을 이제 생각할 건데, 극한이 만약에 이제 존재한다면 안 존재할 수도 있죠. 자, 그때 이 함수는 Y는 fx라는 이 함수는 x는 0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즉 X의 변화량만큼 변화를 주었어요.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식으로 세워볼 수 있고, 그 X의 변화량을 0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극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함수는 X는 A라는 이 부분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합니다. 네, 미분 가능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극한이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이때 이 극한값,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극한값. 자, 이때 존재하게 되면 극한값이 뭐다라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극한값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y는 이 fx라는 이 함수가 x는 a에서의 이 극한값을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순간 변화율, 이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또한 미분이라는 의미를 두어서 미분계수, 오늘의 목표였죠. 미분계수라고도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게 되는 이 미분계수가 결국 뭐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다시 이 오늘 배우게 되는 미분계수, 구해야 할 미분계수란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그 극한이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을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쭉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은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지만 기호로 이제 나타내 보아야겠죠. 우리는 수학은 기호를 사용하니까. 자,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F'A라고 나타냅니다. 자, 요 다시 이렇게 뿅 써져 있는 이 기호를 프라임이라고 보통 읽어요. 프라임. 그래서 F'A라고 하는 거는 A에서의 F의 미분계수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워볼게요. 자, 한편이라고 해서 밑에 부분 여기 빈칸도 채워볼게요. 자, 방금 생각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서 좀 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평균 변화율식 있죠. 여기에서 지금 a 플러스 델타 x 지금 요 부분 있죠. 얘를 어떤 하나의 문자인 x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델타 x를 여기 a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델타 x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다시 얘를 지금 얘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a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 그대로 있고 이항된 a가 마이너스 a로 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상황이었으니까 똑같이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이번에는 요 x, 이 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건데 얘가 0으로 가면은 이 x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0으로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뭐만 남는다? a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a로 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평균 변화율식에서 여기 있는 자리를 x로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데 요 델타 x도 x-a로 이렇게 고칠 수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고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을 또 x가 0으로 간다로 바꿔 본다면 여기에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 식을 다르게 적어볼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적어보느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요거에서 x를 a로 보내는 상황으로 바꾸는 겁니다. x를 a로 보내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원래 분모였잖아요. 그 델타 x 대신에 x-a를 넣어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식을 바꾸었으니까 x-a. 자, 그 다음에 분자에 f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a 플러스 델타 x를 우리가 x라는 하나의 문자로 바꾸기로 했었으므로 f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바꿔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식과 비슷해요. 여기 리미트를 빼고 생각한다면 얘를 보니까 평균 변화율, 우리 처음에 배웠던 평균 변화율 식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의 그 평균 변화율 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도 바꾸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이 정리해서 사실은 요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한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어떤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미분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미분계수의 의미는 일단 뭐냐면요. 일단 기호는 f'x고 의미는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이거는 뭐예요? 얘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자, 이 평균 변화율을 그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미분계수가. 미분계수가 가지는 의미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은 리미트 그대로 평균 변화율을 식으로 나타낸 거.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f로 바꿔보는 거예요.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즉, 이 변할 때 y의 변화량, 함수값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 식을 달리 바꿔서 여기 지금 a 플러스 델타 x를 하나의 문자인 x로 바꿨을 때의 식도 배웠죠. 요거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적어보면 리미트. 이번에는 x를 a로 보내는 상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델타 x를 x-a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x-fa. 자,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두 가지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그 평균 변화율에서 이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면은 그 원래는 뭐 a에서 이렇게 b까지 변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 b가 점점 a 쪽으로 오면서 즉 a라는 이 순간에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생각하는 걸로 바꿔지는 거라서 이 미분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 식을 잘 활용해 볼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두 식을 보는데 어떤 식이 여러분이 보기에 좀 더 간단해 보이나요?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식보다는 밑에 있는 식이 더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요 밑에 있는 식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오늘의 목표는 미분계수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 바로 문제로 나와 있죠. 요런 문제를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 아까 배운 내용 한 번 더 복습해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미분계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네, 기호로 f'a라고 하고 a에서의 미분계수를 요거라고 하고 그리고 극한입니다. 리미트. 자,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 선생님은 요 식이 간단해서 요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x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건 f'1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자, 그리고 얘를 구하는 식은 리미트 x를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를 어디로? 1로 보내줍니다. 1로. 그리고 분모는 x-1이고요. 그리고 분자는 fx-f1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예요. 이게 미분계수 구하는 공식이니까, 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얘를 fx식으로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자, x를 1로 보냅니다. x-1이고 fx는 그대로 쓰면 되죠. 2x제곱-1 그대로 쓰고 자, f1은 계산해 보세요. f1 즉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죠? 2-1이니까 그렇죠.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식을 계산해 보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2x제곱-2잖아요. 그러면 얘를 2로 묶어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로 묶어주면 x제곱-1이죠.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저 식이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요. 얘 뭐가 가능해요? 바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가능하죠. 그러고 났더니 분모의 분자에 같은 식이 있어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 자, 약분하고 리미트 끝까지 극한값 구해보면 자, 요렇게 식이 남게 되어서 1로 갔을 때 얘 다항함수니까 바로 극한값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2 곱하기 2니까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이 식을 적용해서 바로바로 극한값을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요거랑 유사한 문제 3번 있거든요. 요 1번. 자, 이 1번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게 맡겨볼게요. 얘는 스스로 풀이. 자,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문제와 거의 유사하니까 한번 비슷하게 풀어보시고 네, 뭐 물론 여기는 2번도 유사하지만 선생님이랑 2번은 같이 풀어보고 갈게요. 자, 여기 3번에 2번은 선생님이랑 풉시다. 자, 여기서도 뭘 구하라고 했냐면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면은 식 이제 적어볼게요. 먼저 기호로 -1에서의 미분계수는 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걸로 시작한 다음에 공식 적용할게요. 미분계수 구하는 거. 리미트 x를 -1로 보냅시다. 그리고 분모는 뭐예요? x 빼기 -1이겠죠. 그리고 분자는 fx-f-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식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리미트 자, x -1로 보내니까 분모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마마뿔이니까 마마뿔. 그리고 fx식은 -x제곱 플러스 5x이고 그리고 여기에 f에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값이? 자, 얘는 -1일 거고 -5니까 네, 구해보면 -6이니까 플러스 6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를 또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6이고 얘가 5니까 x자로 곱해서 더했을 때 5가 나오게끔 해주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6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완료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약분이 되고 극한값마저 구해주면은 자, 요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식에 대해서 다항함수니까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7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보니까 어때요? 결국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이 과정이 뭐예요? 다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전에 1단원에서 했었던 극한값 구하는 거를 모르면 여기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한값 구하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를 간단하게 구하는 거에 대한 연습은 좀 해보았어요. 이어서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 4번, 문제 5번까지 다 풀면은 끝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극한값 이것을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식을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식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보면은 이 식의 특징은 이 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여기 보면은 우리 왼쪽에서 여기 지금 정리 부분에 있는 이 두 번째 식. 자, 이 두 번째 식과 문제 4번에 주어져 있는 이 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죠. x의 변화량 델타 x 0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분모의 델타 x, 그리고 분자는 살짝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르죠? 네, 여기 2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살짝 다르죠. 여기 지금 원래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에는 2가 없었는데 여기 지금 2가 이렇게 불청객처럼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이 극한값을 여기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라고 하고 여기 지금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식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과 유사한 요 식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미분계수라는 게 뭐였어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 얘를 어디서 도입했었지? 바로 평균 변화율에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x의 변화량은 델타 x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y의 변화량이 약간 다르죠. 얘는 a에서 2 델타 x만큼을 더 변화시킨 것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은 변화량이 같아야 평균 변화율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지금 변화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뭘로? 이 델타 x로. 이렇게 똑같은 변화량으로 맞춰주면은 이 전체 식은 뭐가 되겠어요? a에서 a 플러스 2 델타 x로 변화한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 a에서 a 플러스 2 델타 x로 변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에 지금 분모의 2가 이렇게 붙어졌으니까 원래 없던 2가 생겼으므로 여기에는 뭘 곱해줘야겠어요? 이 식이 같아지려면 분모에 없던 2가 생겼으니 곱하기 몇을 해서 약분이 가능하게 그렇죠. 2가 있어야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2 적어주시고 얘는 약분되면은 왼쪽 식이랑 같아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는 일단은 놔두고 여기 있는 이 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얘는 A에 대한 평균 변화율입니다. A에서 요만큼 변화시킨 평균 변화율. 자, 그런데 여기서 극한을 어디로 보내고 있죠? 0으로 보내고 있죠. 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냐?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냐? 결국은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변화량,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이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바로 이것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므로 결국 여기 있는 이 전체적인 값이 바로 f'a가 되는 거예요. 네, 같은 변화량을 주고 있으니까 a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것에 대한 변화량을 0으로 보냈으니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변화량만 맞춰주면은 결국 얘는 a에 대한 미분계수가 된다. a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얘가 f'a니까 여기 앞에 있는 2를 앞으로 써줘서 빈칸에 2 써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 해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풀면서 오늘 미분계수를 구하는 부분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5번 읽어볼게요. 달 표면에서 24m/s의 속도로 달 표면과 수직하게 위로 돌을 던지면 던진 지 t초 후의 돌의 높이를 st라고 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네요. 와, 달 표면에서 돌을 던지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자, t는 5에서의 돌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구하라?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순간 변화율은 결국 뭐랑 똑같다? 미분계수와 똑같은 의미다 라고 했었죠. 여기 왼쪽에 정리할 때. 여기 있었어요. 자, 우리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결국 얘네들 같은 거예요. 결국은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5에서의 이 st 함수의 5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는 뜻이라서 바로 구해볼게요. 식 적으면 s'5를 구하라 라는 거죠. 이 함수는 s라는 함수니까. 자, 이거 식 세워볼게요. 리미트. 자, 미분계수 구하는 식 방금 안 했다고 까먹은 거 아니죠? 자, 리미트. 이번에는 변수가 t니까 t를 어디로? 지금 5에서니까 5로 보내줄 거고요. 분모는 t-5, 분자는 st-so. 이렇게 미분계수 구하는 식 적어보고 이제 식을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자, st는 그대로 쓸게요. 24t-0.8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s5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봐야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이쪽에다 따로 구해봅시다. 자, 24 곱하기 5 빼기 0.8 그리고 t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25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24 곱하기 5는 얼마죠? 4, 5, 20, 2, 50이니까 120. 그 다음에 뭐 0.8 곱하기 25. 네, 계산하세요. 5, 8에 40, 2, 8에 16. 근데 여기 소수점, 그러니까 20. 따라서 100이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암산하다가 막 실수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게끔 이렇게 손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무튼, 자, 그래서 S5의 값이 100이므로 100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분자를 좀 정리할게요. 리미트 똑같이 t는 5로 갈 거고 t-5는 그대로인데 분자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지금 t 제곱 있고 t 있고 즉 t에 대한 2차식이라서 이 최고창 앞으로 보내서 바꿔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0.8이 최고창 개수라서 얘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인수분해하는 게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24를 지금 마이너스 0.8을 묶어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네, 얘랑 곱해서 24가 나와야 되니까 24를 0.8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0.8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계산합시다. 0.8분의 24. 자, 얘는 0. 이거 약분하면 되죠. 3, 8에 24니까 얘는 3이고 0.1, 즉 1분의 30이네요. 그래서 얘는 30t.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겠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100. 아이고, 또 100을 0.8로 나눕시다. 자, 그럼 얘는 8분의 1000이네요. 자, 8분의 1000. 1000을 8로 나누면 125가 된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마이너스 0.8 그대로 두고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얘는 보아하니 뭐가 되겠어요? 5 곱하기 25라서 얘네 둘로 인수분해 되겠죠? t-5
t-25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약분돼서 리미트 t가 5로 갈 때 마이너스 0.8 t-25니까 이제 얘를 계산하면은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0.8 곱하기 마이너스 20이라서 계산해주면은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순간 변화율은 16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보았어요. 네, 결국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 몇 가지를 푼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미분계수 구하는 식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는데 선생님은 오늘 요 밑에 있는 식으로만 계산을 해 보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요 밑에 있는 식이나 위에 있는 식 둘 중에 편한 걸로 이렇게 미분계수 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스로 풀어보라고 했던 요거 꼭 스스로 해결해서 답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학습지 검사할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미분계수를 열심히 구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 미분계수가 기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어요.